안녕하세요. 하나로 컨설팅 노무법인의 김지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뉴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용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직원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대표가 욕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표가 면담을 하면서 퇴사해 공고사직 해준다니까 라고 하면서 욕설도 하였습니다. 기자 취재에서는 대표는 사과를 했고 그 당시 경영 상황이 좀 어려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자 육아휴직을 승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봤을 때 욕을 한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커뮤니티나 영상의 댓글을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주요한 반응들이 9개월이라고 육아휴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개인 카페에서 육아휴직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제가 본 뉴스 영상에서는 대형 카페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커뮤니티 게시글에 있는 캡처본은 개인 카페라는 자막이 있는 걸로 봐서 뉴스가 수정된 건지 아니면은 편집이 좀 잘못된 건지 좀 확인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분위기를 봤을 때 대형 카페보다는 직원이 많은 그런 대형 카페보다는 개인 카페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왜 그렇다면 왜 카페 대표님은 육아휴직 신청한 대표 근로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대표에게 욕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악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외에도 노동법에서는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모성보호제도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업에게도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온 상황처럼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에게도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책임의 범위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문제가 되었던 주제였던 오늘의 주제였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육아휴직에 대한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나타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이제 임신 중인 여성 사원 그리고 이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직원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이제 대통령령에서 이제 정하는 사유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근무한 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뉴스 보도에서처럼 9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카페 대표님은 크게 화를 냈을까요? 일단 뉴스에 나온 대표님의 언행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은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에서 거절하는 사유는 6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과거에는 1년으로 되었었는데 6개월로 축소되었고 또 이제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그 조항도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서 결국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장 기준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큰 이유 같아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도 있는데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이 이제 사장이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자영업의 형태인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직원 한 명의 존재가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그 직원에 대한 임금도 좀 저임금이다 보니까 직원 채용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어렵게 뽑은 직원이 육아휴직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한 공백이나 그런 부분이 좀
타격이 크다고 커서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사업주 외에도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6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제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의 중대한 지정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카페 대표님이 화를 냈을까요? 카페 대표님은 이제 뉴스 보도에서도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9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9개월 일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말고도 연차휴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 연차휴가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연차휴가라는 것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일을 했냐가 중요한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연차휴가 발생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깊게 들어가면 사업장에서 비용 부담이 꽤 커지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 입사자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에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는 나중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직을 하면 2025년 1월 1일에 다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퇴직금과 연차휴가 외에도 부수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고 원직 복직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일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이나 경력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보면 강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을수록 이거를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보도에서 이제 대표님이 분노한 부분도 육아휴직을 써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이 산정되는 그런 비용 부담도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겠지만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에서는 이런 사소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사직해라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직 제한도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문제되는 행위라고도 또 문제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자영업자라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허락을 해줘야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 방법밖에 지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 댓글들을 보면 계약직인데 육아휴직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 해당 직원이 계약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대표님이 했던 10개월 인터뷰를 보고 계약직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계약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들어가더라도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뭐 갱신계획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별개로 하고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물론 1년 계약직인데 6개월이라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6개월 휴직 이후에 이제 종료되면서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의 월급은 어떻게 되냐?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도 회사가 부담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에 부담하는 월급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 무급입니다. 그런데 무급이라면 사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없겠죠. 네. 그래서 나라에서 그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수준은 현재 기준으로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150만 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75%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그러면 112만 5천 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을 하고 나서 6개월 이상 다녀야지 일괄 지급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400만 원, 50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112만 원을 받는 거는 조금 타격이 클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112만 원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임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수요가 좀 더 크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부여한 회사에 대한 지원은 없을까요? 지원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12개월 이내의 아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첫 3개월 동안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50%만 지원을 해줘요.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을 다녀야지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뭐 15만 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은 뭐 그런 15만 원도 단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 푼 한 푼이 큰 자영업자를 기준으로는 15만 원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영업자 쪽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에 대한 지원은 조금 다르게 확대하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 말이죠. 이상으로 화제가 되었던 뉴스를 보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에서 분노한 대표님이 어떠한 부분에서 억울했고 분노했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가함에 있어 회사 규모에 따라서 왜 우리 회사한테 전부를 떠안는다라는 시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 양심이 없다라는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